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심규태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Speech Imagery Based Brain Computer Interface System Using EO-EEG입니다. 이 논문은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에 실린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4.0이고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에서 Q2를 달성한 논문입니다. 먼저 데이터 취득 과정입니다. EO-EEG의 경우 양 귀 뒤쪽에 각각 3개씩의 전극을 부착하였고 25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스캘프 EEG의 경우 1020 시스템을 이용했으나 스피치 이미저리 태스크를 수행할 때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에서 도미넌트한 브레인 액티비티가 나타나므로 이 영역에 존재하는 좌반구에 전극을 더 촘촘히 배치하여 32개의 채널을 사용했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500Hz입니다. 다음은 실험 패러다임입니다. 20대의 건강한 10명의 남성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실험은 하루에 2세션씩 총 3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은 크게 스피치 이미저리 태스크와 레스팅 스테이트 측정을 위한 컨트롤 태스크로 나누어집니다. 스피치 이미저리 태스크의 경우 먼저 right, left, go back, forward 중 하나의 단어를 읽는 음성 자극이 주어지면 피험자는 그 단어를 한 번만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후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에 따라 단어를 읽는 상상을 총 5번 진행합니다. 컨트롤 태스크의 경우 스피치 이미저리 태스크와 유사하나 음성 자극은 경고음으로 대체되고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과정은 생략되었으며 피험자는 지시에 따라 단어를 읽는 상상을 하지 않고 화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4개의 스피치 이미저리 태스크와 1개의 컨트롤 태스크를 박스 랜더마이즈드 방식으로 10번 반복합니다. 박스 랜더마이즈에 관한 설명은 없었으나 이름으로 유추해 볼 때 50번의 태스크를 전부 무작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5종류의 태스크를 랜덤하게 하나씩 진행하고 다시 이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처리 과정입니다. 라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60Hz 노치 필터를 사용하였고 실험 과정에서 태스크마다 2초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각 트라이얼 2초마다 에포크한 후 태스크 종류에 따라 right, left, rest 등으로 라벨링하였습니다. 이후 각 주파수 대역마다 4차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여 신호를 분해했습니다. 다음은 분류 방법입니다. 익스트림 러닝 머신을 이용하였는데 이 모델의 경우 웨이트의 초기값을 랜덤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아웃풋 웨이트만을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ELM 모델로 구성된 MLELM을 사용하였습니다. 히든 레이어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ELM에 의해 L 플러스 1번째의 히든 레이어가 구성되고 L번째 히든 레이어를 더 높은 레벨의 피처 스페이스로 이동하기 위해 아웃풋 웨이트가 사용됩니다. 아래 그림은 분류에 사용된 모델 구조로 파란색 구간은 ELM, 빨간색 구간은 MLELM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EEG 신호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스펙트럴 애널리시스는 2초의 에포크마다 PS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스피치 이미저리 태스크와 레스팅 스테이트를 비교하였습니다. 타임 프리퀀시 애널리시스는 몰렛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이어 EEG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 채널을 비교하였고 스칼프 EEG는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미드라인 사지털 플레인과 템포럴 채널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스피치 이미저리에서 주어진 각각의 단어와 레스트의 PSD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위쪽의 결과는 이어 채널의 결과로 right에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입니다. left나 forward에서는 특히 왼쪽 귀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go back의 경우 R1에서만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R3 채널의 경우 전체 클래스에서 모두 미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의 결과는 두피 채널의 결과로 점선은 브로카 영역, 실선은 베르니카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어 채널과 동일하게 라이트에서 가장 낮은 차이를 보이며
레프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포워드와 고백의 경우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전체 클래스에서는 브로카 영역에서 레스팅 스테이트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이용한 타임 프리퀀시 분석 결과입니다. 결과를 설명하기 앞서 쇼트 스피치는 비교적 음절이 적은 right와 left를 의미하고 롱 스피치는 비교적 음절이 많은 forward와 goback을 의미합니다. 쇼트 스피치의 경우 0.25초부터 반응이 나타나는 반면 롱 스피치의 경우 더 지연된 반응을 보이며 쇼트 스피치에 비해 낮은 파워 값을 가집니다. 이어 이지의 결과를 보면 30Hz 이상에서 높은 파워를 보이며 특히 왼쪽 채널에서 더 높은 파워가 나타납니다. 스칼프 이지의 경우 이어 이지와 동일하게 30Hz 이상에서 높은 파워를 보이며 베르니카 영역이 모든 채널을 통틀어 가장 높은 파워를 보입니다. 다음은 채널별 각 주파수 내역의 평균 파워를 나타낸 그래프로 이어 이지와 스칼프 이지에서 모두 감마 대역에서 높은 파워를 가지고 세타 대역에서 가장 낮은 파워를 가집니다. 각 태스크 분류 결과의 컴퓨전 매트릭스입니다. 레스트를 제외한 4개의 스피치 이미저리 중 레프트의 분류 성능이 가장 높았으며 5분류 중에서는 롱 스피치인 포워드와 고백이 서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션 간의 트레이닝 이펙트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각 세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험에서 트레이닝 이펙트가 크게 적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먼저 결과를 통해 단어의 음절 개수가 분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스피치 이미저리 태스크에서는 트레이닝 이펙트가 크게 작용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스펙트럴 애널리시스 결과에서도 포워드와 고백에서 오히려 유사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 언어 처리 과정에서 의미론적 이해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르니케 영역이 단어의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명령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라이트를 상상하는 태스크에서 뉴럴 액티비티가 가장 낮았는데 논문에서는 피험자의 모국어에 R 발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유일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